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여름입니다. 네. 예. 너무 더운데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 학생들은 방학 너무 기다려집니다. 종강 얼른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곧 방학이시겠네요. 예, 오늘까지 시험 치고요. 그럼 아하. 채점하고 한 일주일쯤 뒤에 이제 저희들은 방학하죠. 채점 한 일주일 정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네. 보통 일주일 하고 그 과제 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 교수님 계획 있으세요? 그 7월달에 스페인 가고요. 한 네. 열흘 정도 네. 가고, 예. 그 이후로는 계획 없습니다. 스페인 열흘이 어디예요? 근데 여름이라서. 맞습니다. 다녀오셔서 또 어떠셨는지 얘기도 나눠주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 지내야겠는데요. 오늘 정말 기다렸어요. 뉴질랜드의 특별한 성당 준비해 오신다고 하셔서 저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네, 어떤 성당이죠? 예, 오늘은 그 남쪽의 아름다운 나라 뉴질랜드죠. 거기에 특별한 성당, 종이로 만든 성당입니다. 네. 예.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 전에 교수님께서 가시면서 종이로 만든 성당 이야기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셔서 그게 돼요? 라고 하다가 예. 네, 이야기를 마쳤었는데 우선 이 뉴질랜드 하면 정말 넓은 초원에 양떼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목축읍이. 예. 그러니까요. 꼭 한번 네. 가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 뉴질랜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예, 예. 그 뉴질랜드는 우리한테 그렇게 뭐 잘 알려져 있는 나라는 아닌데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뉴질랜드 쪽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그 부모님들이 조금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나마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로 그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약간 남쪽에 그 남극과 좀 가까이 있죠. 오, 예. 그래서 그 남극에는 고래가 많이 있는데 네. 그 뉴질랜드가 개발되기 시작된 것도 그 고래를 잡으려는 포경선들이 여기로 몰려들면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물론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포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경기지로 개발이 되었다는 건 또 교수님께로부터 처음 듣게 됩니다. 네. 네,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예, 짧은 나라입니다. 그 1700년대 후반부터 그 서방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00년대 들어서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죠. 뭐 네. 그때까지 여전히 식민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게 1900년대 지나서라고 보면 됩니다. 네. 물론 아직도 영국왕이 그 군주인 영연방의 일원이죠. 네. 하지만 뭐 이 역사는 서양 중심의 역사고 또 이쪽 원주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마오리족이 살고 있었죠. 지금도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마오리족이라고 합니다. 예. 네. 하지만 그 원주민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그 아메리카 대륙하고는 달리 이곳은 조금 평화롭게 공존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 1800년대 중반 정도에 그 원주민과 그 영국인들은 평화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선거권, 비선거권 그리고 재산까지도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예. 평화롭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뉴질랜드는 현재 그 여권이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의 선거권을 도입을 했고요. 1800년도 후반에. 예. 네.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사임하셨던 그 저신다 아던 총리 역시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네. 뭐 자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평화로움이 좀 느껴지는 나라였는데 실제로 뭐 여자와 남자의 큰 구분이 없고 많이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나라 분위기도 좀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조기 유학 보내는 이유도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치안이 그렇다고 합니다. 좋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뉴질랜드는 큰 섬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섬이 북섬,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섬이 남섬. 남섬이고, 예. 그 남섬이 북섬보다 면적은 좀 더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섬에는 인구가 좀 더 많죠. 예. 아.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 인구 해봤자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부산 인구보다 약간 많은 정도죠. 아. 예. 근데 면적은
한반도 전체보다도 한 20%, 25% 정도 커요?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드넓은 초원이 생각이 나는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관광이 주요 산업입니다. 네. 그 자연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냥 트레킹을 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자연이 아름답다 보니까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그래요? 네, 그 반지의 제왕을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요? 촬영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광활한 대지, 뭐 바위섬 여러 환경적인 이 배경이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나라에 있는 오늘 만나볼 성당 기대되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성당이 있는 곳은 그 남섬에 있는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그 도시에 있습니다. 네. 예, 크라이스트 처치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네. 처치가 교회하고 맞아요. 그 처치. 스펠링 같은데 네.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좀 특이한 지명이죠. 그러니까요. 예, 크라이스트 처치는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네. 큰데 하지만 인구는 40만밖에 안 됩니다. 와, 네. 얼마나 드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 도시하고 비교하면 아주 작죠. 네. 예. 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북섬의 오클랜드도 인구가 1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뉴질랜드는 특이하게도 종교가 없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무교가 많은 거예요? 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무교라고 그렇게 본인을 밝힌다고 합니다. 네.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 가톨릭, 성공회, 개신교 네. 이렇게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씩요? 예, 예. 아니 무슨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네, 뭐 맞습니다. 여기- 이래저래 평화롭습니다. 네, 여기는 예. 기독교, 여기는 전주교 이렇게 딱 예, 한 맞습니다. 것처럼 예, 종교 분포율도 아주 평화로운데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의 정식 명칭은 크라이스트 처치 임시 카드보드 성당입니다. 네, 좀 긴데요. 예, 길죠. 네. 그 줄여서 크라이스트 처치 임시 성당 또는 카드보드 성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현재 크라이스트 처치 임시 성당은 종이로 만든 성당이지만은 그 지금 사진 나오네요. 예. 종이로 만들었지만 원래 성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 원래 성당은 1800년대 지은 돌과 벽돌로 지은 성당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진이 나서 붕괴가 돼 가지고 그 근처에 임시로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예요? 예, 그래서 임시입니다. 예. 네. 그 임시로 지었다고는 하지만은 단지 뭐 몇 년을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 아니고요. 네. 그 종이로 만들었지만 내구 그래 설계 수명이 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뭐 일반 건물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네. 와, 종이로 만든 성당. 김재님께서 인형집 같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예쁘죠. 예. 네, 무슨 동화 같은데 예. 전 성당이 좀 이전의 성당이 지진으로 붕괴됐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붕괴된 크라이스트처치 성당은 네. 영국 성공회 성당입니다. 예. 네. 그 크라이스트처치 시가 설립된 해가 1856년이고 성당 건립이 1964년에 오. 진행되었으니까 네, 차이 나지 실제로 않네요. 예, 거의 뭐 도시 역사와 같습니다. 그럼 설계 기간도 또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전에 네. 예.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죠. 네. 그래서 도시의 상징이었고 도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중요한 성당입니다. 네. 예. 그 크라이스트처치 성당은 그 고딕 양식으로 지은 성당입니다. 네. 예. 그 길이가 100m 가까이 되고요. 성당 길이가. 네. 그다음에 그 첨탑이 60m가 넘죠. 오. 예, 큰 성당입니다. 네. 예. 이 성당의 건축가는 영국인 그 조지 길버트 스캇인데요. 그 당시 영국에서 뭐 철도 역사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중요하고 큰 건물을 많이 지었던 건축가입니다. 네. 이 사진 나오네요. 예. 네. 그 성당 외부는 보시는 것처럼 회색 그 벽돌하고 그다음에 돌로 지어졌고요. 끝이 뾰족한 아치도 있고 그리고 고딕 성당에
그 전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성당 특이하게도 출입구 왼쪽에 네. 첨탑이 하나만 있죠. 네. 뾰족한 예. 게 하나만 있어요. 예. 그 보통 고딕 성당 같은 경우에는 첨탑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그쵸? 그 첨탑이 있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네. 첨탑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데 이 성당은 특이하게도 한쪽만 그렇게 첨탑이 있습니다. 예. 아하. 그리고 이 건축가인 스캇은 이 뉴질랜드를 한 번도 방문은 안 하고 어이? 영국에서 네. 도면만 그래가지고 쪽으로 보내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긴 안 된다 되죠.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뭐가 좀 부실해질 가능성이 아하. 약간 있겠죠. 그쵸. 직접 보고 괜히 현장 납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설계자가 이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니 애정이 없었던 건지 뭔가 좀 불만족이었던 건지 그래서 좀 지진에 대한 준비가 좀 단단히 안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당 건설 초기부터 지진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네, 신호가 있었네요. 예. 그 한 7, 8번 정도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 2011년 그 연이어 강탄 그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드디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침내 성당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네, 뭔가 안타깝죠. 예고된 예.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 그 지진으로 인해서 첨탑은 완전히 붕괴되었고요. 하지만 그 성전의 벽들은 전체가 다 붕괴되지 않고 일부만 붕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오랜 논의 끝에 보수를 하고 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다 무너지진 않았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철거하고 물론 짓는 경우가 돈도 많이 들고. 적게 들어요. 오히려. 그래요?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거를 그 보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부 또 철거하고 그 다음에 복원하고 그 작업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뭔가 많이 세심해야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네.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건물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거를 또 뒷받침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렵지만 이 방식을 택하겠다. 뭔가 그게 보존의 느낌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전체적인 비용은 1,3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앞서 지진으로 붕괴된 성당 사진도 함께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임시로 만들어진 성당은 다른 건축가가 지었겠죠? 예. 네. 예. 그 임시로 만들어진 그 임시 성당은 크라이스트처치 임시 성당은 지금 그 현재 이제 붕괴된 그 크라이스트처치 성당에서 동쪽으로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새로 땅을 마련해서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임시로 만든 성당이라 하더라도 대충 짓기는 싫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임시 성당 건축가로 시게루 바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 건축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네. 이분 시게루 바안 같은 경우는 건축계 그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프리츠크 상인데 그 상을 2014년도에 받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축가죠. 뛰어난 건축가네요. 예, 네. 그분을 모셔서 임시로 지을 임시 성당을 지은 거죠. 그분도 약간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예. 임시라고 해도 제대로 지었을 것 같아요. 뭔가. 예, 맞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어떤 사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임시로 짓는 성당에도 세계적인 건축가를 맞습니다. 초빙을 해서 지으니까요. 네, 근데 그분이 종이로 만든 성당을 지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원래 좀 종이로 뭔가를 하신 분일까요? 예. 그 시게루반은 그 종이로 만든 건축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시게루반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
1990년대 중반쯤 내 르완다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네. 아프리카 르완다에 그때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임시로 거주할 그 거처가 많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집을 지을 재료가 마땅치가 않았죠. 네. 너무 많은 난민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알루미늄 골조로 된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워낙 이분들이 좀 살림이 공공하다 보니까 네. 그 알루미늄을 팔아버려요? 다 팔아버려 가지고 네. 그럼 집이 다시 집인데, 없어지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로 지으려고 했는데 네. 그 나무로 짓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를 다 잘라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에 그 시게루반이 종이로 짓는 것을 제안을 했죠. 네. 그 종이는 그 실제로 이제 종이라기보다는 종이로 만든 종이 튜브입니다. 원통처럼 돼 있는 거. 예. 네. 그 종이를 수십 겹 또는 100겹 이상으로 그 붙여 가지고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아주 튼튼합니다. 예. 네. 수십 겹, 수백 겹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원통 모양으로 그 종이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로 골조를 만들고 네. 그 위에다가 천을 덮어서 임시 거천을 마련한 거죠. 네. 정말 유튜브로 무진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진 때문에 덕분에 예쁜 종이 성당을 보게 되다니 아이러니입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종이 건축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또 쓰였나요? 예, 그 일본 그것도 1990년대 중반쯤 되는데요. 일본 고베에 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도 그 종이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임시 거처를 마련했죠. 네. 그건 조금은 다른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그 맥주 상자 플라스틱으로 된 맥주 상자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바닥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종이 튜브로 쭉 연결해 가지고 벽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붕은 그 종이 튜브를 엮어서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다 천을 덮어서 지붕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 시게루바는 그 이후에 재난 건축가라는 그 지금 별칭을 얻게 되죠. 예. 네. 지금 나오네요. 이게 그 임시 거처입니다. 여기 동그란 게 네. 그 원통 벽체 같은. 동그란 원통이 저게 네. 종이 튜브입니다. 얼핏 보기엔 뭔가 대나무 같기도 해요. 예예. 네. 아마 더 튼튼할 겁니다. 와. 재난 건축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분 일본 일본 건축가. 네, 시게루반. 예. 뭔가 멋집니다. 예. 재난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뭔가 슈퍼맨 같기도 하고요. 뭔가 나무가 안 되니까 알루미늄이 안 되니까 종이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너무 대단하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냐시오 교수님과 크라이스트처치 성당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처치 성당이 주재료가 종이라는 건데, 종이죠. 그렇죠? 대체 어떻게 만든 건지 예. 자세히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러시죠. 예.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그 시게루반이 이제 설계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임시 성당은 종이 튜브가 그 주재료죠. 예. 네. 그 성당 모양은 삼각형 형태인데요. 예. 성당을 뭐 정면에서 보면 나오네요. 정삼각형입니다. 예. 너무 예뻐요. 예. 네. 폭이 24m고 높이도 24m고 네. 예, 정삼각형이죠. 그리고 24m니까 한 8층 정도 높이니까 네. 보기보다는 꽤 높죠. 굉장히 크네요. 예. 네. 그리고 성당 길이는 52m입니다. 이 삼각형이 52m까지 쭉 네. 연속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700명 정도 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보기보다 꽤 큰 성당입니다. 예. 그 임시 성당 공사는 2013년 8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5개월 만에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약 10년 전이네요. 예. 네. 그 이 정도 규모 성당을 5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끝낸다는 것은 시게루반의 어떤 건축 재료라든지 공사 방법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죠. 와.
정말 여러모로 일단 장점이 많습니다. 네. 튼튼하기도 하고 빨리 일단 지웠고 네 크기도 합니다. 성당 재료가 그럼 100% 종이라고 봐도 되나요? 100%는 아니고요. 네. 그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재료가 종이 종이. 튜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밑에 저층부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 예. 네. 그 8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저층부를 만들고요. 예. 측면에 하고 정면 요게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네. 예. 컨테이너 박스로 저층부를 만들고 그 위에 종이 튜브로 삼각형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의 기본 뼈대를 완성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외부에 보이는 자 우윳빛 나는 저 재료는 폴리카보넷이라는 네. 그 재료입니다. 예, 그게는 그 뭐 반투명 아크릴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예, 네. 그 틀을 잡고 삼각형의 얹고. 종이 튜브로 네. 삼각형 틀을 만들 그 위에다 그냥 폴리카보넷을 그 덮어 씌웠고 저 정부는 컨테이너로 네.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물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보입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예. 네. 빵떡으로 로사님께서도 종이로 만들고 뭘 더 빨랐나요? 어떻게 비바람에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 밖에 재료는 폴리카보넷이라는 그 막 일종의 아크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네. 아크릴 재료니까 비바람에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예. 네. 또 그리고요. 예. 또 뭐 불에 타거나 뭐 젖거나 이런 건 예. 걱정 없는 거예요? 그 내부에 보이는 지금 나오는데요. 그 종이 튜브 같은 경우도 방염 처리를 하고 그다음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예,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가볍지만 아주 튼튼해가지고 지진에 오히려 잘 견디는 그런 재료입니다. 네. 그 지진에 가장 잘 견디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에서 지진에 가장 잘 견디는 그런 재료라고 아니 그런 오. 건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 근데 물론 보시면 그 종이 튜브로만 만든 건 아닙니다. 연결 부위나 이런 데 보면 그 철 같은 철이 게 보여요. 보이죠. 예. 네. 철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여기 스테인드 글래스 창에 보면 네. 그 나무 프레임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종이 튜브가 주 재료지만은 그 철제도 일부 썼고요. 그다음에 목재도 일부 썼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대부분 종이 아닌 거. 구조물은 종이죠. 네, 스테파노 꿈님께서도 안에 견고해 보이네요. 무딘증님께서도 단디 만들어졌네요. 해주셨는데요. 이 색색으로 좀 보이는 거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테인드 글라스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성당 전면에서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삼각형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전체. 네, 너무 그, 예쁘더라고요. 예. 그 비교적 단순한 건물 형태는 비교적 단순하고요. 그리고 건물의 색깔도 비교적 단순한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주 화려한 색깔을 네. 써서 그게 대비가 돼서 네, 포인트가 되네요. 예, 더 특이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원색을 보통 잘 안 쓰는데 원색을 많이 썼거든요.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네. 그 녹색, 파란색 그러네요. 이런 화려한 색깔의 유리를 쓰는데도 이 유리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 펜을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물 관련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계속 여쭤봤는데 이제 얼른 우리 실내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실내는요? 예, 사진 나오는데 이게 실내 모습입니다. 그 성당 실내도 비교적 단순하죠. 네. 그 전면에 십자가와 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튜브가 종이 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정부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네. 그 전체 성당의 이 안에 내부는 한 8층 정도 높이의 8층. 큰 네. 삼각형의 공간이죠. 그 주위로 그 나무처럼 생긴 그 튜브가 쭉 연속돼 있죠. 네. 그 종이 튜브는 양쪽으로 한 40개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 되고요. 예. 네. 그 40개나 되는 튜브가 연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 둥근 종이 튜브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주 또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튜브는 연속돼 있지 않고 사이사이가 약간씩 넣어가지고 그 속으로 그 빛이 들어오거든요. 아. 예,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빛이 그 빛도 그냥 빛이 아니고 폴리카보넷이라는 재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반투명의 빛이다 네. 보니까 그것들이 종이 튜브와 만나면서 아주 그 종이 튜브를 신비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아우 너무 멋진데요. 정말 이 종이와 유리 또 빛이 만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놀랍습니다. 또 제대 쪽에 서서 보면 좀 가장 멋진 모습이 있다고요. 네, 예. 이 앞건이 제대 쪽에서 바라보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 제대 쪽에 서서 그 전면 출입구 쪽을 보면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그 다음에 열지어서 있는 그 지금 나오네요. 네. 예. 그 종이 튜브 사이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반투명 빛의 조합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예, 신비로운 그런 네.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 빛의 환희를 아마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예, 그 임시 성당이지만은 그 시게르반이라는 훌륭한 건축가를 만나서 단번에 이 지역의 명소가 된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네. 성당이 되었습니다. 이 성당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해 33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 근데 임시잖아요. 예, 그렇죠. 임시라서 나중에 좀 철거되는 나중에 거죠? 철거될 건데 많이 아, 아쉽겠죠. 맞습니다. 그 철거되기 전에 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세계 곳곳의 성당들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시간도 늘 그랬던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 시간 네.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다음 달에는 어디 가보나요? 예, 다음 달에는 그 뉴질랜드를 떠나서 네.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작지만은 특별한 성당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로 스테파노 꿈님께서는요, 안식년에 들어가시는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놀랍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기 신자분들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뉴질랜드로 떠나봤죠. 뉴질랜드의 성당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은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하시오 교수님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